자, 정치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영 간의 새 대결까지 초래했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전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여야의 포스트 조국 전략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은 아까 우리가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 들었습니다만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안수하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고 있고요. 공수처 신설 계속 지금 강행할 태세입니다. 야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 10월 항쟁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정치 한심한 꼴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의미도 한번 짚어볼까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어떻게 부인은 특수부 조사실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남편은 검찰개혁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광화문 민심은 조국이 하는 검찰개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인정도 안 한 장관 사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선좌파들의 민낯을 본 거 그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와 함께 좋은 경험을 했죠. 정경심 어제 그 배우자께서 오전에 5차 조사 받으러 가서 좀 조사받고 갑자기 2시쯤에 남편인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고 집에 가겠다고 그래서 돌아갔어요. 이거야말로 검찰 수사 농락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 발언을 보면서 정말 정치가 비정한 것이긴 하더라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경심 교수가 어제 수사받다가 장관 그만뒀으니까 어제 그 소식을 조사받다가 듣고 펑펑 울다가 쇼크 상태가 돼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했다면 그게 검찰입니까? 아무리 정치적 공격에 그렇게 집착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법무부 국감 내용 잠깐 보셨는데요. 김영주 의원, 이제 여야가 포스트 조국 잘 해야죠,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남아있는 검찰개혁이라든지 패스트트랙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총선의 시간이 굉장히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수적 계산에 의해서 대도 안 한 부분을 가지고 주장하기보다는 아예 어떤 다음 총선에 대한 새로운 전반적인 사회 혁신과 또 총선에 대한 전략을 짜면 야당도 그게 같이 맞물려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의 여당의 어떤 총선 전략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야당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데까지는 현재의 조국이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따지는 그런 시간들을 벌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도 총선이라고 하는 큰 말하자면 잔치면 잔치, 전쟁이면 전쟁 앞에서 예. 사실은 같이 여야가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박지영 국장 지금 일단 여당은 그래도 검찰 개혁 계속 완수하겠다고 하고 공수처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힘이 있을까요? 이제 패스트트랙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공격과 수비가 바뀐 거죠. 제가 봤을 때 이철희 의원님이 이 정치의 비정함을 이야기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여야가 이 사퇴한 조국을 가지고 끝까지 한쪽에서는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이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쓰려고 할 것이고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아까처럼 조국 교수의 어떤 개인사까지 끄집어내면서 또는 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끄집어내면서 계속해서 방어하는 자세를 취할 거고 예. 굉장히 비정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야당에서는 오히려 조국 장관 전격적인 사퇴가 조금 전략의 차질을 빚게 한 요인은 될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전선을 계속 강화시킬지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이 있겠죠. 그런데 먼저 민주당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법개혁에 집착하시는데 지금 민주당의 의석은 129석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선거법 문제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소위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대결 구도를 계속 강화시키는 것보다 이걸 약화시키면서
정책적 이슈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오늘 나경원 대표가 10월 항쟁 얘기했는데 반 문재인 전선만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하겠다.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유한국당 내부에 뭐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인데 내부의 인적 쇄신과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총선 국면이 다가올수록 대한야당으로서의 유능함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못하면 결국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일단 이게 범여권부터 보면요. 예. 완전히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그 선 연동형 비례제하고 예. 그다음에 후 공수처 검경수사권 예. 조정하자. 예. 이게 이 범여당 4개당의 합의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전략이 반대로 바뀐 것 같아요. 왜 바뀐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국회법 해석을 관련해서 법사위 90일이 검경수사권이나 공수처는 어차피 이게 법사위 관할이니까 90일이 필요 없다. 그래서 10월 29일이면 바로 이게 본회의 해부할 수 있다. 예. 이런 이게 논리를 가져온 거예요. 물론 그 논리에 저는 반대하지만 이런 이게 여권은 그래서 이게 공수처부터 기간이 먼저 법사위 90일 필요 없으면 10월 29일 날 본회의 되니까 먼저 통과하고 그다음에 연동 비례제하자. 이런 이게 전략이 민주당이 들고 나오고요. 과연 이게 정의당이나 다른 당이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약속을.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그 싸움이 예상이 되고 예. 그다음에 한국당이나 야당 입장은 둘 다 절대 이게 받을 수 없는 둘 다 이게 결사도 되지 않은 따라서 이게 투쟁은 우리 이게 지금부터다. 10월 항쟁은 예. 이게 야당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여야의 전략 전망해봤는데요. 오늘 좀 관심을 끈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여권 전략통으로 불리죠. 총선 불출마하겠다 밝혔는데 의원 생활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정치는 해악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철희 의원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어디 가면 자주 하는 말이요. 네. 정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힘없는 사람들, 예. 돈 없고 빼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이 안 달라집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억울해요. 예. 억울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럼 너는 왜 안 하냐? 그럼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제가 그럼 감히 한번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한 겁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저는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끄럽고 좀 창피합니다.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2017년 2월에 우병우 수석 영장 기각되니까 당시 우리 당이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2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자 우리 당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인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창피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창피합니다. 어떤 분 얘기부터 장성철 소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칭송만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겁한 정치인의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평론가도 아니고요. 야당 정치인도 아닙니다. 본인은 여당에서 중요한 전략통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략기획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 내부에서 목소리를 얘기를 했어야죠. 이것이 과연 우리 당이 정의로운 것이냐, 공정한 것이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라고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얘기를 했어야 지금 얘기하는 저런 모습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와서 나는 지난 주말에 둔치를 공원을 걸었습니다. 이런 감성팔이를 하는 것은 본인의 비겁함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은 정말 칭송만 할 일이 아니다. 이건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불출마를 감성팔이 하면서도 불출마를 하는 이익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합리화죠. 자기가 지금까지 평론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얘기들에 대한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차지원 교수께서는요? 예, 저는 뭐 이철희 의원의 그러니까 그 입장을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이철희 의원처럼 상당히 합리적인 균형 감각이 갖춘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중심을 이룰 때 대한민국 정치가 한 걸음 더 나아질 거라고 봤는데 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 좌절하는 뭐 그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이라도 뭐 지금 그 자신은 뭐 말을 뱉었지만 이철희 의원이 뭐 또 다른 또 정책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뭐 정치 전개에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주목돼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비슷한 길을 갔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있죠. 초선하고 나서 오세훈 선거법 만들고 본인이 퇴장하고 났지만 그러나 그 국민의 부름으로 다시 서울시장으로 복귀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철희 의원은 가면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저는 이철희 의원은 뭐 오세훈 전 시장의 길을 뭐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나름대로 느꼈던 여러 가지 현실 정치의 장벽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정치 바깥에서 제3자의 객관적인 눈으로 이걸 좀 더 혁파하고 뭔가 또 새로운 신진들이 그러니까 그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그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저는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은요? 저는 뭐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철희 의원이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매우 잘 아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변화의 조짐이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한 거하고 좀 다르게 20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중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많다라는 측면이 그렇고요. 그래서 외국에도 보면 선진 정치가 한편으로 보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정치인이 많을수록 좋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몇 선의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법을 고치기 위해서 출마를 하고 당선을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소장파들이 한나라당의 소장파들이 모여가지고 정동기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도전이고 도전을 하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의 순서는 자기가 먼저 혁신을 하고 자기가 속한 당을 혁신을 하고 그리고 정치권 전체를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와 국가 시스템을 혁신하려고 하면 저는 그 도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정치의 오늘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조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종합뉴스가 이어집니다. MBN과 함께해 주십시오.